네, 네팔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한인 회장이시면서 현지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계신 영봉스님, 그리고 YTN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스님, 네팔에서 어젯밤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새벽에요? 네네. 그럼 이 소식은 어떻게 전해 들으셨어요? 뭐 도착하고 짐 풀다 보니까 4시가 넘었거든요. 새벽 네. 아침. 조금 눈을 붙이려다 보니까 이 일을 겪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한 이틀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네팔에 오래 계셨나요? 네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주로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27년 차인데요. 예. 네팔에 이제 산무를 탈피시키기 위해서 무학, 무전, 무직을 그래서 초, 중 학교 및 또 제가 이제 신분이 승려다 보니까 네. 승려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기관 그리고 일반 청년들에 대한 교육기관을 학교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학교죠, 예. 물론. 학교 운영을 이제 주로 하고 네네. 계시는 거군요. 학교. 그러면 그 현지에는 이제 한인들 주로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네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팔 현지인들이죠. 네팔 현지인들 예. 대상으로요. 예, 그렇군요. 스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그 이번에 네팔 지진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맥과 함께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악인 어몽길 씨를 전화로 연결을 해 놓고 있는데요. 잠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몽길입니다. 네, 저희 네팔 하면은 뭐 산악인들의 어떤 뭐 꿈의 등반 목표 아니겠습니까? 히말라야 산맥도 있고 한데요. 도전의 대상이고 예. 꿈의, 예. 엄대장님도 다녀오셨을 텐데 네팔 그 이번 지진 소식 어떻게 전해 들으셨어요? 저도 너무나 아주 충격적이고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프고 너무나 놀랬고 이게 뭐 진짜 뭐 이 지진 강도가 거의 뭐 80년 만에 지금 처음 그 강한 엄청난 7.8의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제 뭐 IT 2010년도인가 그때 IT 당시 그 진도 7.0가고 16배나 더 강한 지금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거든요. 엄청난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네팔에 뿐만 아니고 이웃 국가들까지 그 여진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엄청난 지금 대재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엄대장님 지금은 한국에 계신 건가요? 예, 저도 한 2주 전에 네팔에 그 학교 지으러 갔다가요. 예. 예, 지금 들어와서 귀국해 있죠. 아, 지금은 이제 국내에 계시면서 이 네팔 지진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데 네네. 그 네팔에 1988년에도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지진 네. 당시에 히말라야에 계셨다면서요? 예, 지금 그게 그 당시는 진도가 6.6인가 그렇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세 번째, 그 당시가 이제 세 번째로 강한 건데, 네. 88년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이 열릴 텐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그때 원정을 갔어요. 네. 그때 가가지고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약 한 해발 5,400m 되는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넓은 그 빙하 모래인지대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세계 각국의 많은 그 등반팀들이 그 당시 에베레스트 등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1,000여 명 가까운 인원들이 그때 한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예. 텐트를 치고서 그때 그 밤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새벽에 갑자기 제가 텐트 안에 자는데 갑자기 몸이 막 텐트 안에서 좌우로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 순간 깜짝 놀라고 저는 그 당시 네네. 뭐 어마어마한 눈사태가 일어났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빙하가 갈라져가지고 빙하가 갈라졌나 보다. 이제 빙하가 이제 막 이게 균열이 일어나니까 쩍쩍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예. 예, 빙하가 이제 또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뭐 빙하가 좀 뭐 갈라지거나 그좀 엄청난 그쪽 에베레스트 산맥 쪽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나 보다라고 해서 생각하고서 텐트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새벽에 벌써 이제 저쪽 에베레스트 그 산해 쪽에서 로라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에베레스트 선홍 쪽에 네.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눈쇠락이 덩어리가 쏟아져가지고 그 폭풍이 폭풍이 그 베이스 캠프 저희 있는 텐트촌을 향해서 막 밀려오는데요. 예. 어우, 뭐 이거 진짜 쓰나미 같은 거대한 뭐 어마어마한 해처럼 그 당시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진짜 막 너무 놀래갖고 막 예. 눈같에다 어버라지다 막 그래서 막 그때 막 소리 지르고 그때 막 베이스 캠프에 사람들 거의 이제 공이 잘 될 때 시간이었으니까 새벽에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들 텐트들 막 각국에 있는 막
애국대원들도 해가지고 막 일자 피해 다니고 막 바위 밑으로 숨고 근데 다행히 네. 그때 그 흑폭풍이 날라와가지고 1차적인 세력을 맞았으면 거의 뭐 대형 어마어마한 것도 인명사고 일어났겠죠. 예, 근데 그렇군요. 그때 1차 떨어진 것이 그 흑폭풍이 눈보라하고 눈가루가 얼음가루가 막 날라와가지고 네, 이제 베이스 캠프가 거의 뭐 텐트들 다 날아가고 뭐 초토화가 됐었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근데 적- 그때 그- 그- 규모가 6.5, 뭐 이 정도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파가 상당하군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 여파가요. 와, 그 산사태가 이제 눈사태거든요. 눈사태가 일어나는데 예. 그 여파가 어우 막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냥 네.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덮쳐 몰려오는데 그 당시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여기 뉴스 막 들어보니까 네팔 이쪽 동북광고 전역에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700여 명 이상이 그때 목숨을 잃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 당시도 엄청났었거든요. 그럼 근데 그 이번에는 텐- 그때보다 예. 더 센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거니까 아마 산사태의 규모도 더 크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눈사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났겠죠. 예. 어마어마한 제가 상상이 가는데 지금요. 그 엄 대장님이 88년에 지진을 그 현지에서 맞이하셨을 때 텐트에 그 산사태가 엄청 났다고 하셨는데 텐트 밖으로 나오신 뒤에는 어떻게 대피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요. 텐트 바깥에 나가서 어디를 피할 상황도 뭐 그럴 상황이 그럴 여건이 겨를도 안 돼요. 없으셨군요. 예, 그냥 딱 보니까 1차적인 눈사태는 몰려오는 것 같지 않고 훅폭풍이 몰려오길래 예. 야, 걔 나가서 그냥 막 얼음가루나 눈가루 맞으면 잘도 큰일 나니까 우리 텐트 안에서 버티자. 그래서 텐트를 이제 막 우리 대학 그때 제 텐트에 우리가 대원이 3명인가 자고 있었는데 네. 그 텐트를 이제 버티고서요. 그리고 막 그걸 막 머리를 막 하면서 팔로 막 버텨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텐트가 다 부서졌죠. 예. 부서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바깥에 막 볼 때 다른 사람들, 다른 대원들은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특히 이제 큰 바위 밑에 이런 데 많이 숨고 예. 막 그랬었죠, 그때. 그렇군요. 뭐 네. 이번에도 등반을 갔다가 고립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이런 보통 산악을 준비하실 때 이런 지진이라든지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하시죠? 아, 그럼요. 저희가 그 등반할 때 가장 저희가 히말라야 등반 중에 가장 많이 나는 인사사고 바로 이 눈사태거든요, 눈사태. 예. 눈사태를 있으면 목숨을 경유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어 갑니다. 그게 네. 가장 두려운 존재고 가장 공포의 대상인데 이것이 언제 예측을 하고 눈사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 때나 예상 없이 그냥 예고 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등반하면서 그 눈사태가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레스트 그 베이스 캠프 쪽도 그쪽이 그 에베레스트 산면 쪽이 거의 다 눈사태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예. 더군다나 그 아이스폴이라고 해가지고 그 빙하지대가 거기 굉장히 거기는 조그만 어떤 이런 사태만 있어도 눈사태라든가 좀 큰 사태만 일어나도 빙하가 막 빈혈이 나서 딱 주저앉고 막 그런 데인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네네. 아이스폴 구간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쪽에서 지금 또 대형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여러 명의 등반객이 지금 뭐 전화를 당하고 지금 또 이렇게 사고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남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죠. 엄대장님이 네팔에 그 학교도 세우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네. 현지하고 교류를 계속 이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지에 지금 연락이 혹시 닿으셨나요? 예, 제가 어저께 저희 네팔 어몽 리몬재단 네팔 지부장님 계시거든요. 네. 그 전화를 밤늦게 이제 그 재단 이사를 통해서 그 통화를 했더니 그분도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카트만두 시내 쪽에 계시는데 네. 놀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바깥에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한 시간 전에 네팔에 가까운 우리 네팔 현지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 친구 얘기도 지금 뭐 어저께 12시 좀 넘어서 뭐 식사를 하는데 식탁이 다 막 위에 식기가 다 떨어지고 막 하면서 막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해가지고 밤새 사람들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지금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바깥에 나와 있고 뭐 그런 상태고 지금 정전되고 뭐 하여튼 뭐 말 그대로 진짜 도시 전체가 지금 뭐 아비규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 상황이 아주 굉장히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예, 분들이 지금 이진이 벌써 불안해하고 있는. 쉬운 몇 번이나 여진이. 네네. 조금 전에도 뭐 계속 통화하는데도 얼마 전에도 계속 여진이 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문길 네. 대장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엄은길 대장과 함께 이제 현지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네. 뭐 엄은길 대장도 현지에 있으면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스님께서도 네팔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혹시 계시면서 88년도에 같이 직접 겪었습니다. 같이 겪으셨군요. 네. 네. 그때 당시 뭐 산에서 겪으셨고 스님께서는 저는 도시에서 겪었고요. 네, 어떠셨나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사는데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네. 자다가 3층에서 2층 뛰어내리고 2층에서 잔디밭으로 뛰어내리는 어. 경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평생 처음 겪으신 거잖아요, 그죠? 지진은 일본 살 때도 좀 겪었는데 일본에서도요. 그때가 강도가 가장 제가 겪은 지진 중에서 88년도에 겪은 게 이제 가장 컸죠.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어제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수영 기자, 지금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마다 집계가 조금씩 엇갈리고 네. 있는데요. 적어도 1,800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CNN은 1,830여 명이 숨졌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부상자도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중상자도 많고 또 아직 그 콘크리트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깔려서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망자가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네팔 밖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국경을 접한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에서 수십 명이 숨졌고요. 그 워낙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데다가 낡은 건물들도 많고 또 진원도 약한 편이어서 네.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진이 80여 년 만에 최악의 참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뭐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네. 88년 당시 지진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가장 규모가 컸던 네팔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 1934년이었습니다. 네. 카트만두 동부 지역을 강타했는데 규모 8.0이었고 당시에 10,000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8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고요. 네. 또 2010년 IT 강진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네. 그 당시에도 30만 명이 숨졌고 뭐 7.0의 규모였는데 그 IT 지진과 비교해도 16배 정도 강력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그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엄은길 대장이 현지와 이제 연락이 돼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스님께서도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현재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연락을 혹시 해주셨어요? 어제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어제까지요? 예, 오늘은 지금 전혀 통신이 두절 상태인데 예. 일단 뭐 지진이라면 거기는 뭐 전선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끊어지겠죠. 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어제까지는 됐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뭐 이런 지진이 네팔이 좀 종종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처라든지 이런 게 좀 기민하게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그러진 뭐 안 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첫째는 이 지진 대비에 대해서 뭐 비상 훈련이라든가 네. 거기에 대비 원체 나라가 이제 비난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뭐 소방 훈련이라든가 또는 지진 대비 훈련 또는 뭐 의약품이라든가 예. 사고의 대비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지금 지진 발생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구조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구조도 지금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구조는 지금 이틀째, 지금 이제 만 23시간이 지났으니까 계속해서 네. 밤새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네. 지금 뒤에도 보시다시피 온통 건물 잔해들만 그러게요. 수북하고요. 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잠시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기는 네. 합니다만은 어제는 뭐 규모 6.0의 여진을 비롯해서 이렇게 큰 여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현장 여건이 무척 안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무엇보다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이 지나면은 매몰자들의 생존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 예. 시간을 굉장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예. 활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현장 접근도 어렵고 해서 구조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민들 피해는 지금까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따로 집계된 게 지금 있나요? 현지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민 근로자 한 분이 네. 부상을 입으신 걸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정확한 그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이 밖에 뭐 여행객들의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는 아직 그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 지진의 여파로 눈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우리 국민 산악인 20여 명이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예. 그분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저희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그 외에도 몇몇 산악인들이 그 지역에 고립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현지에서 뭐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 전화들이 또 잇따르고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팔 하면은 뭐 스님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지만 불교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많이들 관광 겸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들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이제 항공편이 2편인데요. 네.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 지금 또 불교도 그렇지만 이제 산악 트레킹이라고 네네. 그러죠. 트레킹인들이 한국 분들이 제가 유추해 볼 때 네. 최소한 수백 명이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통신이 두절됐고,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피해는 커지고 네. 상황 파악은 안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고립돼 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예. 연락할 대책도 없고 통신이 두절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많이 틀릴 것이다. 그렇군요. 예. 저희도 뭐 지금 매 시간 거의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그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분들의 기분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기가 좀 어려움은 있겠죠, 아무래도. 많이 어렵죠. 예. 예, 현재 통신이 두절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현재 산속에 들어가 있는 분만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예. 산속뿐만 아니라 건물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면서 매몰된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도시 중심적이니까 예. 도시 중심적 3년 전에 한인회와 대사관하고 협력해서 8군데 그 지진 대비한 소방시설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번에 공교롭게도 제가 또 사고 나는 날 들어왔네요. 예. 제가 한인 회장을 예, 맡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답답하죠, 지금. 한인회하고도 교신이 차단됐으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뭐 대사관은 건재하니까. 네. 그래 다행이고. 그래도 유기적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임원진들이 예.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 긴급 대처를 하겠죠. 예. 근데 제가 통신이 안 되니까 저도 뭐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 안나푸르나 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낭탕 지역 또 에베레스트 지역 예. 쪽에 한국인들이 대거 모여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 소식이 전무한 겁니다. 지금 네.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일반 통신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시각각 전해주는 보도를 저로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현실성도 없고 뭐 연락이 방법이 돼야 뭐 연락. 그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뭐 CNN이나 몇몇 네. 헬리콥터 몇 대 항공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무하는데 지상에서 있는 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예. 그래서 카트만두를 필두로 한 대도시 한두 군데 포카라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외신들이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외신으로 타고 넘어올 수도 있지만 산속은 지금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한 지금 순간 아니겠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자국민이 숨진 중국과 인도는 즉각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중국은 구조팀을 긴급 파견했고 인도도 군 수송기를 통해서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도 각각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스님이 뭐 통신이 두절된 곳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한인들끼리라든지 뭐 이렇게 좀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죠. 이루어지고 예. 또 한인회와 이제 대사관이 유기적인 네. 관계를 속에서 그 아주 그 원활하게 예.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난히 대처하리라고는 확신합니다. 예. 다만 한국 분들이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산을 찾는 분들인데 예. 그러면 하루에 한 80명 정도 이분들이 전혀 뭐 연락도 없이 산을 들어가는 거죠. 개인이든 단체든. 네네.
그러고 사고 나면 올 봄에도 이제 4분이 사고가 났는데 사망하는 예. 사건이. 이제 이 연락을 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개인적으로 산에 갔다가 어디 단체적으로 갔다가 사고 나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한데 네. 우리도 이제 교민이라든지 뭐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뭔가 좀 행동을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스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어떤 지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첫째, 한국인들이 자발적 구호기금 저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 뭐 승려니까 돈은 예. 없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해 왔는데 그러시군요. 오늘 네. 출연료도 준다면서요. 네. 그 출연료까지 합쳐서 이게부터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왕 재난은 일어난 거예요. 예. 여기서 후속 대비가 여기 히말라야가 분지다 보니까 공기가 세계에서 제일 나쁩니다. 멕시코 시티보다 더 나빠요. 그럼 물이 나쁘고 네. 옛날 호수했기 때문에 그 찐흙벌입니다. 그 안에가. 그럼 지금 앞으로 이 끝에 일어날 질병들 예.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의료팀과 의약품을 맨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거 뭐 이게 무슨 식량보다도 제일 먼저 이 의료 지원이 가장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 시급한 거죠. 예. 지금 아까 우리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네. 그러면 그분들은 구조지만 이미 이게 놓치면 옛날에 우리 필리핀 태풍 때도 네. 한 달 뒤에서야 구조대를 보냈어요. 이미 늦은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질병에 대처가 없지. 그러면 뭐 물 나쁘지, 공기 나쁘지, 교통 지금 엉망이지, 생지옥이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우리가 의료팀을 구성해서 의약품하고 그거부터 급선무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 현지에서 구조 작업과 함께 이 피해 집계도 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두 분과 함께 이제 현장 상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성금과 함께 예, 정부의 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발빠르게 시급하죠.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봉 스님 그리고 YTN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